안녕하세요.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에서 4월에 교환학생을 마치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온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20학번 박서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나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겨울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12월에 그 한국 학교, 경희대학교 종강하자마자 바로 떠나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이제 마음 편하게 같이 준비해보자 하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우선 그 교환학생 발표가 나면 노미네이션 메일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항공권을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겨울학기에 가면 10월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하고 보통 10월 말에 노미네이션 메일이 와요. 그 이제 확정이 되면 12월이나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당장 1월 1, 2, 3일 이내에는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항공권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 특히 오타와는 직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유하고 뭐 해서 왕복 한 36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1월 달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캐나다 가는 항공권이 꽤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노미네이션 메일이 오자마자 바로 항공권부터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준비하실 때 입국 서류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비자가 필요한 나라면 비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입국 허가서 간단한 거 필요하면 그것도 미리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80일까지 비자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국 허가서만 발급을 받고 교환학생 가는 동안에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만 그 입국 허가서 ETA만 받는 경우는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캐나다 내에서.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숙소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하우징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데도 있고 제공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관련 하우징 해가지고는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렸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파견교 관련 서류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메일이 교환학생 확정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메일이 수도 없이 날라오거든요, 학교에서. 그럼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하고 뭐 입국 심사할 때 필요한 학교 관련 서류들도 미리 뽑아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학교에서 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주시는데 그거는 무조건 2번, 3번, 4번 필독하시고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학교 스케줄. 이 스케줄을 등록을 안 하면 그 학교 그 유오존이라고 오타와 대학교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포21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먼저 짜고 이제 그 스케줄이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유오존에 이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대략적인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가 이 국가를 왜 선택했고 왜 교환학생을 가는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떤 목표가 있어서 가는지, 그런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놓으면 교환학생 가 있는 4개월 동안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4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눈 깜빡하면 다시 한국에 와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내가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들을 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교환학생이 저한테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가능한 한 많이 쓰고 가능한 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도 뭐 웬만하면 집에 안 있고 어떻게든 뭐 나가서 뭐 쇼핑몰을 간다고 해도 뭐 간단한 영어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몇 가지 조금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이 즐기시길 바래요. 저도 이제 해외살이를 처음 해보는 거고 사실 교환학생이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많이 오지도 않는 기회일 뿐더러. 그래서 괜히 뭐 눈치 보지 말고 얼마든지 좀 많이 즐기시길 바래요. 여행을 가고 뭐 친구들을 사귀고
영어도 많이 쓰고 그 언어를 많이 쓰고 그런 거를 편하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메일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지내면서 경희대학교 국제처랑 파견교에 보낸 메일이 진짜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메일을 알림을 꼭 켜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진짜 이거는 교환학생 준비하는 유튜브, 뭐 블로그, 인스타, 포스트 다 나오는 말인데 짐은 많이 싸우지 마세요. 진짜 옷 많이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음식, 재료 이런 거 다 그 현지 가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최대한 줄이세요. 왜냐면 짐은 끝나면 늘어나요. 여기까지 준비 과정이랑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찝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환학생 지원을 할 때 그 세부 점수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로 치면 토플 그 몇 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 커트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세세하게 나오거든요. 뭐 어떤 학교는 라이팅 20 몇 점 이상, 뭐 스피킹 몇 점 이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오타와 대학교 같은 경우는 토플 라이팅 점수가 21점인가 22점인가 커트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원을 다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토플이 1점이 모자른 거예요. 라이팅 점수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가 심지어 추석 연휴 기간이었고 어플리케이션 접수가 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플을 지금 다시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난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막 교환학생 포기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타와 대학교 국제처에 이제 울면서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이러이러 해서 뭐 토플을 새로 못 보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행히 다른 어학 시험이 있더라고요. 대체할 수 있는 어학 시험이. 근데 그게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라고 AI 기반해서 이제 시험을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행히 커트라인이 이제 급하게 쳐가지고 커트라인 넘겨서 진짜 다행히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뭐든지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교환학생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